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D5 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D5 라이트는 무료 버전이라서 가입만 하시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AI 기능은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5 라이트에 대한 설명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5 라이트를 사용하시려면 스케치업 안에 이렇게 플러그인이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세팅하는 순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5 라이트에 대한 홈페이지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d5render.com 하고 /ko 라고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D5 렌더에 사이트가 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시작하세요 버튼이나 오른쪽 위에 무료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런처를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런처 다운받으시고 실행하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을 보시면 자, 요렇게 D5 런처라는 파일이 하나 생겨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로그인을 눌러서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눌러서 이렇게 D5 렌더의 기존 유저분들은 가입했던 부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구글 아이디로도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가입하시거나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자, 구글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무료 버전으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죠. 자, 무료 버전 접속을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왼쪽 아래에 아이콘이 생기죠. 그래서 내 아이디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D5 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무료이지만 AI 기능에 한해서는 50회가 한정이다 라는 게 여기에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헬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눌러 주시고 시스템 인포 눌러주시면 현재 컴퓨터 사양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은 사양인지 적당한 사양인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 하시면서 라이트는 어느 정도로 써야겠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워크플로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플로우 누르니까 지금 렌더, 라이트, 싱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D5 렌더 3.0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라이트 버전을 눌러주시면 창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설치되어 있지만 라이트를 누르시면 인스톨을 할 수 있게 파란 색깔로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고요. 그거를 설치해 주시고 나서 스케치업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싱크를 들어가셔서 스케치업 라이브 싱크에 대한 부분을 인스톨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지금 저와 같이 D5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D5 플러그인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D5 라이트에 대한 플러그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D5 렌더를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이 D5 라이트를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제가 D5 라이트를 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딱 눌러주시면은 지금과 같이 렌더 화면이 새로 뜨게 됩니다. 자, 요 화면을 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갤 거고 여기 아이콘이 숨겨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나누고 이 화면을 조금 줄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지금 D5 라이트를 키니까 두 번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첫 번째 아이콘이 이렇게 클릭이 되지 않게 바뀝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뷰포트에 관련된 싱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싱크
뷰포트라는 기능은 스케치업이 움직였을 때 라이트가 같이 움직이도록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끄시게 된 상태에서는 스케치업만 움직이면은 라이트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키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 사양이 낮으신 분들은 이걸로도 조금 끊기거나 튕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아이콘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씬 원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씬 원스가 뭐냐면은 내가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합니다. 뭐 이렇게 박스도 올리고 푸시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지금 스케치업 작업한 데까지를 한 클릭으로 싱크를 맞춰 볼게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싱크가 바뀌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싱크 스탑이라는 아이콘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자, 제가 요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작업을 바로 하면은 이렇게 바로 왼쪽에서도 작업이 바로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바로 활성화가 되는 이런 기능인데, 아무래도 이 라이브 싱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도 튕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 제 개인적으로는 원싱크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은 무거워지면은 이게 좀 자주 튕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끄신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원싱크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씬 샌드 같은 경우나 뭐 솔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D5에서 사용을 연동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 3개가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콘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뜨고 매트리얼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재질을 한번 선택해 보죠. 자, 나무 재질을 이렇게 B를 눌러서 Alt를 누르시면 스포이드가 나오겠죠. 스케치업에서 딱 클릭하시면 지금 요 재질에 대한 설정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왼쪽을 보니까 반사기가 좀 있어요. 저는 매트한 느낌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로 클릭했을 때 이 재질에 대한 반사값이나 범프값 그리고 거칠기 값 같은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너럴로 보통 사용하시면 되고, 유리다 아니면 메탈이다 아니면 재질에 빛이 난다 아니면 재질이 물이 된다 아니면 재질이 잔디가 된다 라는 가정으로 했을 때 요 밑에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너럴이 가장 기본적인 재질 사용법이니까 요걸로 보시면 되고, 맨 위에 이제 베이스 컬러 맵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컬러를 이렇게 바꾸시면은 요 기본 색깔이랑 컬러 색깔이랑 같이 혼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색깔을 들어가실 거면 흰색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바꾸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누르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노멀 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프 값에 대한 정보가 요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지금 변경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느낌, 요 노멀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진한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줘서 마치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범프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요게 깊이감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스페큘러입니다. 이게 이제 반사값이라는 건데, 반사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반사가 올라간다. 스페큘러는 이제 주변 환경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주변부 환경이랑 반사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으로 두시면 아예 반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올리니까 조금 반사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죠. 중간 부분은 크게 변경이 많이 되지는 않네요. 그죠?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거칠기입니다. 그래서 거칠기를 내려주시면 완전 반사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100%에 러프니스 0%면 엄청나게 반사를 하는 상태고요. 요게 지금 노멀 맵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걸 0까지 내려주시면
여기 숫자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반딱반딱거리는 상태, 요 상태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범프 값을 주시면 들쑥날쑥한 어떤 매핑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나는 매트한 게 좋아요 하시면 완전히 이렇게 뭐 많이 주시진 않겠지만 반사값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로 어느 정도 라이트하게 설정값들을 넣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글라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고 매트리얼 눌러도 이게 바뀌죠. 스포이드를 찍는 동시에 이게 계속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스도 보니까 기능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투명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리플렉션은 이제 굴절률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굴절을 시킬지, 유리에 대한 굴절률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평평한 유리이기 때문에 굴절률에 대한 게 이제 확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문손잡이에 대한 부분을 메탈릭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 에디터 눌러주시고 B 눌러서 Alt 눌러주시면 되죠. 자, 요걸 스포이드를 찍으니까 현재 제너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메탈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씬 원스가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탈릭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반사기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난 요정도 메탈릭이야 라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탈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이미시브죠. 나는 재질 자체에 빛이 날 거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자, 여기에 제가 박스를 그려서 요 재질이 빛이 난다 라고 가정하면은, 자, 새로운 재질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색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재질을 스포이드를 찍고 요거를 이미시브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 원싱크 눌러주실 때 이렇게 빛이 나는 상태의 재질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텐시티라고 해서 빛에 대한 강도가 조절이 되죠. 지금 바뀌니까 조금 강도가 약하긴 한데, 자, 요렇게 빛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랑 컬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재질의 빛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요걸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빛이 되는 거고요. 템퍼러처를 들어가면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3000K, 4000K, 뭐 4500K, 그죠? 5000K, 6500K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워터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을 워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파란 색깔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워터가 됐고 요 재질을 스포이드 찍어서 워터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크 원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물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물이 지금 표현이 됐고요. 자, 요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뎁스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깊이감입니다. 물의 깊이감을 주면서 깊이 있으면 여기 깊이 보이면서 물이 조금 더 파래지는 형식, 요게 좀 더 맑아지는 형식처럼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워터 같은 경우에는 D5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지만 라이트에서는 요 정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라스 같은 경우는 잔디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금 굉장히 넓은 화면이죠. 넓은 화면에 잔디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시 눌러주시고, 자, 재질 스포이드 찍어서 요 재질이 잔디면 좋겠어 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잔디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빈도랑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싱크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잔디로 변경이 될 거고요. 잔디 변경 됐죠 지금, 그죠? 잔디 변경 됐고, 덴시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잔디가 적고 많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반응이 좀 느리죠. 적고 많음을 설정하면은 이게 이제 적고 많음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고, 하이트를 올려주시면 잔디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렸을 때 업데이트, 올렸을 때 업데이트.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큰 차이는 없지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빈도수 차이도 지금은 굉장히 적고 많이 주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했던 게 많이 채워지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재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들 드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입니다. 자, 라이트를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여러 종류의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라이트여야 되는데 요 재질을 한번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요 재질을 라이트로 바꿔본다 그랬을 때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에디터 들어가셔서 이 재질을 이미시브로 바꾸고 나는 4000K다 라고 가정해서 원싱크만 해주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라인 등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라인 등 같은 걸 표현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난 여기 라인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 라이트 에디터를 사용하셔서 스트림 라이트 눌러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2번 정도 저는 하는 편이어서 자, 이렇게 눌러주고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전하실 때 스케치업 스킬 중에 이렇게 고정 스킬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싱크 해주시면 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라이트가 요 안쪽에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S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가 지금 바닥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닥은 조금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막아주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면 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요쪽으로 라이트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원싱크를 했을 때 요 기준에서 이쪽으로 라이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라이트. 그리고 S를 눌렀을 때 26버전 이하 분들은 여기 S를 하고 K를 눌러주시면 밑에 이런 부분들이 뜨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고 라이트 여기 맞추시고 요것도 S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S를 꽉 채워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아예 딱 하고 써지는 이런 상태를 만드실 수 있고, 반대로 돌리시면 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요 양쪽으로 이제 늘릴 수도 있고, 라이트 주시면 지금 4000K에 대한 라이트가 이렇게 라인 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강도를 올려주시면 강도가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3000K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3000K로 변경이 되고 205의 강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 라이트, 뭐 스포트 라이트, 그 다음에 라인 등, 그 다음에 렉탱글 디스크 같은 것들은 뭐 처음 접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로서 이 공간을 비춰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인치에 대한 뭐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를 잡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거 그 라이트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재질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여기에 안 변경되죠. 자, 요런 이유가 뭐냐면은 스케치업에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데 앞면에만 인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은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앞면이 내 눈에 보이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그려서 재질 주고 다시 업데이트 해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 라이트 넣었는데 계속 동그라미 빛이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은 앞면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스폰라이트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스폰라이트 눌러서 이렇게 방향 정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가운데 보시면은 클릭이 딱 멈춥니다. 이때 누르고 Z값 방향 정하시고 클릭 이렇게 2번만 하시면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운라이트 되면은
강도 이렇게 업데이트 눌러서 여기 보면은 빛이 엄청 크게 터지죠, 그죠? 그리고 앵글 같은 거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비치던 게 앵글이 커지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강도가 아주 세지면 이렇게, 그리고 앵글이 약해지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4000K로 업데이트하면 라이트에 대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기 시작하겠죠. 자,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렉탱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를 다 비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렉탱글이랑 디스크랑 똑같은 건데, 렉탱글 눌러주시면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쏠래 라고 클릭만 해주시면은 요 공간이 보다 조금 더 밝아지는 형식이 됩니다. 자, 요게 보면은 업데이트 했을 때 공간이 밝아지죠. 요거는 그대로 네모 상태 그대로인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트에 대한 기능들, 요 라이트에 대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이 되면 D5로 넘겼을 때도 얘네들이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트리얼 에디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뭐 매핑들을 했어요. 뭐 잔디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메탈릭이라던가 뭐 반사기 같은 것들을 이제 제너럴로 주고 작업을 하시고 나서 D5 렌더로 넘어가시면 그 설정들이 이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로서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SN 라이브러리 눌러주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나무밖에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라이트만 사용하고 싶은 유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는 그냥 잔디랑 나무들만 좀 설치를 하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스테리어로 사용하시는 분들, 건축 디자이너, 그리고 뭐 조경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난 라이트만 사용해서 좀 표현하고 싶어, 뭔가 회의만 해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랜덤 툴스라는 걸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SN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나무를 하나 설정하시고 랜덤 툴스로 이 산지를 나무로 뿌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D5 렌더에는 스캐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트에서만 사용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랜덤 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랜덤 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익스텐션에 웨어하우스 들어가셔서 랜덤이라고만 치시면 이게 랜덤 툴스가 있으니 눌러서 인스톨로 설치만 하시면 지금과 같이 아이콘이 나오실 거고, 아이콘이 없으시다면 뷰에 툴바스 들어가셔서 여기에 중에 이제 랜덤 툴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랜덤 툴스. 자, 랜덤 툴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체크하는 동시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나무를 하나만 심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SN 라이브러리 눌러서 창이 뜨면 이제 나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설정하시기 전에 우리는 무료 버전이니까 여기 필터에서 프리 온리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온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이런 것들 클릭하시면, 딱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면 체크가 됐죠. 이때 누르시니까 이렇게 나무에 대한 프록시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 프록시가 뭐냐면 스케치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이런 그 객체가 업데이트를 딱 하는 순간 렌더링에서는 실제적인 나무로 보여지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컨트롤 X로 자릅니다. 컨트롤 X.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로 하신 다음에 나는 요 재질을 지금 클릭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요런 데는 클릭을 안 할게요. 이렇게만 클릭하고, 자, 클릭하는 동시에 Shift 누르는 상태에서 중복 선택으로 나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인 랜덤 뿌리기 스캐터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나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이 이제 뭐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룰 텐데, 요 면 하나에 들어갈 개수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5개, 360도는 랜덤하게 나무가 계속 돌아가는 요런 설정이고요. 뭐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1배로 하시면 0배에서 1배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크기가 작업이 될 거고, 업 같은 경우에 나무가 Z값으로 딱 솟구쳐 오르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이게 노멀로 하시면 비스듬한 면을 인식해서 나무가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태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부터 잠깐 설명하면은, 자 태그에 TREE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눌러서, 이거 지금 2개 중복 선택한 상태고, 세 번째 눌러서 다시 5개 360도 1배 업, 그 다음에 태그는 트리로 설정해 주시고 OK를 해주시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무가 스캐터처럼 쫙 뿌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뭐 바뀌어야 될 게 조금은 있죠. 이런 식의 이동들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원싱크 딱 눌러주시니까 나무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워크플로우로 가정했을 때, 요것도 되게 좋은 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웠다가 다시 살리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실행하셔도 됩니다. 2번 실행하시면 그룹이 2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룹이 2개가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더 뿌려 가지고 막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싱크 또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런 나무 재질 색감이 조금 밝으니까 어둡게 톤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가시기 시작하면은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설정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런 부분으로서 계획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라이트를 이용하시면서 간단한 렌더링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D5로 넘기는 작업들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D5 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 정도로 플러그인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됐고, 이제 D5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5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시면 왼쪽 위에 요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렌더 모드로 제가 설정을 한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요 AI 모드입니다. AI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스케치업 안에서 설정했던 이 뷰를 그대로 같이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가 조금 늦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딱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가 바뀌는, 뭐 지우기도 가능한, 그다음에 새로운 씬도 만들어지는 이러한 씬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로 넘어가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 이펙트 부분이 있는데, 콘트라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렌더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의 숫자로 바뀝니다. 자 세츄레이션, 색깔을 없애는 거죠. 채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채도 낮으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콘트라스트도 조금 낮추면 자, 이런 식의 렌더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펙트죠, 말 그대로. 자 숫자 다시 돌려놓고 하이라이트 올리니까 주변부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주변부들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밝아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섀도우를 올리면 너무 그림자가 어두워지니 섀도우를 적당량 50%에서 조금 낮추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렌더링에 슬로프를 걸어서 완전히 진해지냐 흐려지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퍼러처, 이 렌더링의 차가움이냐 뭐 따뜻함이냐 이런 걸 정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공간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6500 정도로 할게요. 자 틴트를 하시면 이 색깔이 가미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 렌더링 템퍼러처랑 이제 연결돼서 설정하는 건데, 보통은 0으로 두시는 게 많이 좋겠죠. 그래서 이펙트 벌써 다 끝났습니다. 설명이. 그죠? 이렇게 넘어가고, 자 두 번째는 엔바이러먼트입니다. 스카이라이트, 그 HDRI라는 주변 환경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제가 잠깐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DRI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니까 이렇게 HDRI를 환경부를 가져왔고, 자, 요 강도가 HDR 환경부가 밝아지냐 어두워지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주시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좋겠죠. 그리고 자, 로테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들이오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라이트는 오토 익스포저를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절해서 이쁘게 라이트를 잡아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라이트 모드를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조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로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아이콘 눌러서 이 바로서 중간부에서 이제 밝아지냐 어두워지냐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은 이제 매트릭 에디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창으로 켰던 플러그인에서 켰던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픈 라이트, 그죠? 라이트 부분이죠. 요것도 스케치업에서 사용한 플러그인과 같이 창이 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켜놔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요렇게 아이콘을 켜주시면은 똑같이 라이브러리 창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웃풋 세팅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하이냐 스탠다드냐 이런 것들을 강화하실 수 있고, 나중에 이미지로 보낼 때 PNG로 보낼 건지 JPG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1:1이나 16:9 비율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도 지금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16:9 비율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씬 2번을 잠한 다음에 아웃풋 세팅을 합니다. 하이에 뭐 JPG에 16:9 비율을 설정하시고, 자, 여기서 같은 씬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꼭 눌러 주셔야만이 이 16:9 비율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번 했다가 2번으로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설정된 업데이트의 비율 값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9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은 4번 씬 눌러서 여기서 아웃풋 16:9 누르고 여기서 요 씬이죠. 요 씬을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셔야 이래야 지금 16:9 비율이 이렇게 씬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유지가 된다.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적이면서도 모든 설명을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 라이트에 대한 렌더 부분은 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라이트에 대한 렌더 설정에 대한 전부를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D5 워크업 설명과 AI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